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렇게 배치할 걸 왜 그동안 반대해서 혼란을 부추겼느냐 이런 비판입니다만 정의당은 사드 배치 자체를 강력 비난하고 있는 상태죠. 정의당의 목소리 그리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비판하셨네요. 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공약을 파기하시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민감한 문제를 처리할 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 정부랑 거의 형태가 비슷하다라고, 지적을 드렸고요. 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출범 후에도 사드 배치 진상규명, 그리고 국회 공론화,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 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런 것이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사드를 기습 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참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런 전제하에 이건 상황이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해왔다는 입장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가 않고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은 9월 3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대선 토론회 때도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예. 그때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지만 예. 핵실험을 전제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대통령께서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했던 날은 7월 28일입니다. 아하. 북한이 ICBM 발사 이후에 NSC 회의에서 이것을 추가 배치를 하고 이것을 위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미 7월 달부터 추가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해놓고 추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실험 이전에 이미 결정됐었다. 네네. 예.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사드가 이 한반도 안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사드의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그것이 수도권과 그 중부권에 방어의 효용성이 없다라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고요. 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효용성 문제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예. 오히려 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지렛대인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악화시켜서 예.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현 정부는 그 ICBM 발사 직후에 왜 사드 4개의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6차 핵실험 직후에도 그 미국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국의 그 요구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통치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냥 수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사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지금 미국의 엄청난 규모의 군사무기를 수입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런데 ICBM 발사, 핵실험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이 좀 증폭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최근 여론에서는 우리도 핵무장 하자를 지지하는 여론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정부로서도 뭔가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모든 군사적인 공격을 군사적인 수단으로 다시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현대 사회에서 같은 공멸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도 예.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전쟁을 과연 하자고 할 것인가. 그것은 북한 스스로도 자멸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놓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핵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화의 창구를 완전히 닫고 모든 것을 군사적인 무기를 더 사들여서 한반도를 화약고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예. 보수 야당의 주장도 오히려 그것이 국민을 더 불안케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표현하신 북한이 진짜 원하는 목표, 핵무기를 가져서 그 진짜 원하는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제사회 안에서 자신을 하나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네. 평화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저는 그 요구가 가장 근본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북 간의 평화 체제,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에 있어서 핵무기는 대화의 수단이죠. 수단이라고 보신다. 그렇습니다. 핵무기는 대화의 수단이고, 어떤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보장이 되는 속에서는 그것에 대한 북한의 이후 핵폐기 단계에 대한 요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지금 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5차, 6차 그 핵실험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는 여전히 이건 임시 배치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1년 이상 걸리는 걸 다 해보고 그때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좀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정의당에서는 이거는 임시 배치라는 말을 못 믿으시는 거죠? 일단 그 사드 발사대 6개와 레이더 하나가 배치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사드 포대 하나가 지금 완결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전략영향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성주가 전략영향평가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길 거냐. 또 이런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이고요. 이 임시 배치의 원인도 북한이 실험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북한 핵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러면 이 임시 배치의 상황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말장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 물고 계속 열어놓고 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대북 특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정의당도 동의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해서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의 틀을 열어놔야지 방법도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미국, 일본 등등은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정부를 좀 난감하게 하고 있는 것. 이건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세요? 주변국들은 다 자신의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틈을 타서 엄청난 군사 무기를 팔려고 하는 그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국들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는 또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고요. 자,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정의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랑 똑같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똑같다는 표현은 좀 너무 심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안보적 실효성, 외교적 경제적인 손실, 부작용 이런 것들이 다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배치 결정하고 기습적으로 도입을 한 것이고요. 예. 그중에서 이미 2기는 또 임시 배치를 해둔 상태였죠. 예. 이제 나머지 4기가 보관 상태로 있었던 것인데 예.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냥 임시 배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예. 사실 상황으로 보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이 명분 없이 또다시 이걸 사실 되돌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또 이제 국제적인 관계라는 게 존재하고요. 예. 이번에 특히 이제 큰 문제는 이 남북 대화가 만약에 진행이라도 돼서 북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라도 마련이 됐다면은 철회 검토나 이런 게 가능했을 텐데. 예. 오히려 이제 이번에 북한의 6차 핵실험, ICBM 발사 이런 게 계속되면서. 그렇죠. 지금 그 미국의 분위기가 선제 타격, 군사 대응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급격히 고조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무력 충돌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선 그 긴급하게 응급 처방으로서의 그 임시 배치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이걸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솔직히 야당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이 쭉 해왔던 발언, 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또 해왔던 발언에 비해서는 분명히 달라진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야당 시절에 제기했던 문제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아마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절차적인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쭉 진행을 해왔고요. 예.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사실 보완 절차까지 끝나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는 해소가 된 거지요. 예. 그런데 이제 여전히 사실 이제 안보적인 실효성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워낙 지금 그 위중한 상태로 예.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일정 정도 지금 임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 뭐 이 문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도 하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좀 그 무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의당에서도 이건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건 뭐 꼭 정의당뿐 아니라 군사안보 전문가분들도 많이 그런 지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분명한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뭐 국가 간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제 압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 6차 핵실험 그다음에 그 ICBM 자체가 미국을 타겟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미국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국 내에서 급격하게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게 결국은 이 군사적 대응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로서는 한반도가 이런 무력 충돌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일단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고 예. 이런 상황이 전제는 결국은 한미 공조를 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한미 공조, 즉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미국이 함부로 군사적 카드 같은 걸 쓰지 못하게 우리가 말릴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전히 임시 배치라고 하는 주장이신데 만약 그 일반 환경영향 평가 등등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건 부적절하다라고 그러면 정말 철회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제 정식 배치가 아닌 말 그대로 이제 임시 배치 상황인데요. 예. 이게 이제 정식 배치를 하려면은 그 부지 기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이 사실 1년 이상 소요되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면은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되고요. 예. 그 기간 내에 뭐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고 북과 핵미사일의 어떤 그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다라고 하면은 예. 미국과 협의해서 사드 철회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일각에서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또 아마 미국 측에서 사드를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구입해서 배치할 걸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이 신전략무기 같은 것을 우리가한테 사라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우선 수도권이나 강원 지역에는 사드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우선 사드는 고도가 이제 40km에서 150km 사이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만 요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이나 이제 사실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워낙 거리가 짧아서 예. 그 고고도로 미사일을 쏘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예. 저고도로 날아오거나 거기에 수많은 방사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 사드가 무용지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배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사드를 구입하라. 이 문제는 사실 전에 이제 한번 미국에서 박근혜 정부 때 한번 꺼냈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때 이제 미국도 철회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예. 사드의 효용성이나 여기에 만약에 비용 문제까지 감안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한 부작용 손실까지를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건데요. 예.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 비싼 돈을 주면서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다시 검토해야 될 사안이죠. 예.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쉽게 아마 그 비용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드에 대한 비용 요구는 없을 거라고 본다. 예. 그 외에 그 한미 간 이 양 정상의 통화 이후에 미국 측에서 흘러나온 미국의 새로운 무기 한국이 산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 청와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무기 구매와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된 바 없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KAMD나 예. 이런 체계들을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였지 무기를 파고 살고의 개념은 전혀 거론된 바가 없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KAMD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기를 도입할 수도 있는 여지는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AMD 자체가 주로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된 개발이 국내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추가로 많이 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보안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지는 조금 열어뒀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